먼저 마이크가 자주 지직거릴 수 있다는 점부터 양해를 구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완성본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생겼고요. 각각 버튼을 누르면 배경색이 바뀌는, 그리고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이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줄은 어디 보자. 총 65줄인데 요 부분이 이제 기능적 부분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바디 안에 있는 부분은 버튼 관련된 거고, 사실 여기 57번째 줄부터 63번째 줄까지만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돼요. 이 윗부분은 다 꾸미는 거니까 그렇게 안 어려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기초적으로 저희는 문서형을 정의를 합니다. 덕타입은 HTML이다. 그리고 HTML 문서를 시작하는 정의를 해줘요. 이 안에서 모든 걸 써야겠죠. HTML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 구조, 헤드하고 바디하고 스크립트가 있었죠.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태그니까 일단은 비워두고 이 헤드하고 바디부터 채워볼게요. 가장 먼저 이 스위치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역시 이 버튼 두 개겠죠. 태그 중에 버튼 태그가 따로 있어요. 이름이 버튼이에요. 이렇게 버튼 태그 하나 만들고 버튼 태그를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각각 이름을 핑크하고 블루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핑크 버튼하고 블루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버튼이 아직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능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능 지정은 가장 마지막에 할 거고, 먼저 이 버튼을 한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꾸며봅시다. 헤더 안에는 먼저 타이틀을 넣을 거예요. 저희 제목은 스위치로 할 거고요. 여기 탭의 제목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CSS를 넣을 겁니다. CSS는 무조건 스타일 태그 안에서만 진행을 해요. 스타일 태그 안에서만 지정을 하고 얘네 폰트부터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 별 이거 있잖아요. Shift 8 눌렀을 때 입력되는 기호, 이걸 입력을 해주고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글꼴부터 지정할 건데요. 폰트 패밀리라는 명령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폰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산스 세리프라는 글씨체를 쓸 거예요. 마진 요소의 여백, 이거를 0하고 오토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0은 위아래를 0으로 지정한다. 오토는 좌우를 너네들이 알아서 마진을 지정해라, 이 소리인데 그냥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마진을 설정을 해줘요. 이 오토가 좀 삐꼬가 난다 싶으면은 그때 매뉴얼적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딩을 5픽셀로 설정해 줄 건데 패딩은 테두리하고 내용 사이의 거리가 간격돼요. 지금은 0픽셀인 거고요. 이거를 5픽셀로 설정을 하면은 50엑셀로 썼네. 5픽셀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띄워지게 됩니다. 위아래에서도 띄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예 이 전체 바디 태그가 그냥 이 탭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이 바디 태그에도 패딩이 매겨져서 여기 바디 태그도 여백이 생기고 버튼의 테두리와 글자 사이에도 패딩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 별은 모든 태그를 지정하는 명령어니까. 그래서 별 안에다 넣을 명령은 이렇게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기본 배경색을 지정을 해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고요. 다음에 색상 코드는 이제 제가 임의로 지정을 했는데 78CAF7이라는 색상 코드를 쓰면은 이 색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 div 태그의 용도는 버튼 2개를 썸해주는 용도입니다. div 태그 안에다가 두 버튼 태그들을 넣어주고요. 왜 이렇게 썸해냐 하면은 이 버튼 태그 각각의 명령어를 따로 이제 기입을 하면은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div 태그로 감싸줌으로써 2번 쓸 걸 한 번만 쓴다. 그리고 클래스를 컨테이너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건 딱히 의미는 없고요.
클래스 이름을 뭐 샤랄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정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특정 태그를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로 하겠다 지정을 한 거예요. 태그는 그냥 이름만 쓰면 되는데 클래스를 CSS로 지정을 하려면 점을 앞에다 붙였어야 됐죠? 그래서 점 컨테이너 하고 또 중괄호 열어줄게요. 이 버튼 두 개를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건데요. 먼저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줄 거예요. 이거는 포지션이 절대적이다. 다른 태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좌표계를 쓴다 해서 0점이 무조건 이 탭의 왼쪽 위로 맞춰지게 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하고 left에서 50%를 갈 거고요. right에서 50%를 갈 겁니다. 이렇게 갔어요. 얘네 둘이 근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거는 마진 오토랑 비슷한 거예요. 얘가 자체적으로 이 요소들의 정렬을 지정하는 것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모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할 일이 많게 될 거예요. 나중 가면은. 레프트에서 50, 라이트에서 50을 하고 있는데 라이트라고 쓰면 안 되네요. 탑이라고 써야 돼요. 예, 잘 썼어요. 이건 뭔 소리냐? 왼쪽에서 50%를 이동하고 위쪽에서 50%를 이동한다. 무엇에? 창 크기에. 근데 얘네들이 가운데에 안 있고 좀 아래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얘네 왼쪽 위 모서리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왼쪽 위 모서리 기준에 지금 마우스 커서를 댔는데 이 모서리 기준을 보면은 완벽히 가운데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만 저희는 이 버튼이 가운데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어떤 명령어를 써주냐. transform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여러모로 변형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그 중에서 translate하고 소괄호 이렇게 있어요. 스크래치에서 뭐 왼쪽으로 52동, 오른쪽으로 52동 하는 뭐 파란색 블록 기억하시죠? 그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안에다가 마이너스 50%하고 마이너스 50% 여기 쉼표 넣으셔야 돼요. 0%랜다. 마이너스 50%. 예.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뭔 소리냐 하면은 이 요소에 그러니까 창에 말고 요소의 크기의 50%만큼 마이너스를 간다 이 소리예요. 절반만큼 다시 뒤로 갔으니까 제대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들을 가운데 정렬할 때는 이 세 명령어가 세트로 따라다닌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버튼의 모양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가장 먼저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너비와 높이를 모두 150픽셀로 해줄 거예요. 커졌죠? 근데 저희가 이 완성본에서 보면은 버튼이 둥글잖아요. 이 둥근 거를 또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테두리부터 지정을 해줄게요. 보더를 none이라고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테두리가 사라졌어요. 보더를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5픽셀이라고 했다 하면은 요 모서리가 살짝 둥그러진 걸 볼 수가 있죠. 5픽셀. 이렇게 두 개 쳐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얘네들 각각 둥글게 하는 그게 다르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5픽셀 해주면은 이 사각형이 살짝 모서리가 둥그러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원 모양을 만들고 싶잖아요. 아까 너비와 높이를 150픽셀로 지정했기 때문에 딱 이 절반, 그러니까 75픽셀이겠죠? 75픽셀씩 그 둥글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완벽한 원형이 됩니다. 보더를 따로 none이라고 지정해준 이유는요. 보더를 지정하지 않고 보더 레디우스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얘들이 테두리를 멋대로 지 알아서 디자인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미리 테두리는 없다 하고 못을 박아준 거예요. 그리고 폰트가 너무 사이즈가 작죠? 폰트 사이즈를 한 20픽셀 정도로 올려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 그러니까 굵기,
볼드, 그러니까 굵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딱 붙어있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마진을 20픽셀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20픽셀씩 서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조금 버튼의 구실을 갖췄죠? 하지만 눌리지를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수정을 해 나가 볼게요. 그치만 그 이전에 버튼의 느낌을 내려면 저희가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을 때 클릭 커서가 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커서라고 있어요. 커서라는 명령어를 포인터라고 설정해주면은 기본 포인터로 있다가 버튼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클릭 표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본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밑에 그림자가 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자도 만들어줄 건데 그림자는 박스 섀도우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겁니다. 0픽셀, 20픽셀, 10픽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각각 뭔 소리냐면요. 이 0픽셀은 그 확대하는 첫 번째에 들어가는 크기는 확대하는 정도고 이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확대하는 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밑으로 옮기는 만큼 그래서 20픽셀만큼 옮겨서 20픽셀만큼 그림자가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2픽셀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내려왔죠? 20픽셀이라고 해서 이만큼 아래로 내려온 거고요. 이 10픽셀은 블러 처리를 한 거예요. 따로 지정을 안 해주면 그냥 아예 깜장색이 돼버리죠. 이거를 제가 10픽셀만큼 블러 처리를 해줘서 이렇게 그림자가 뿌얘졌다. 물론 기본 색상이 깜장색이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좀 더 엄밀하게 RGBA라는 그 색상 코드를 사용해서 000이 깜장색이죠? 근데 이 RGB 뒤에 A가 붙으면 저희가 투명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0하고 투명도가 0부터 1까지 있어요. 0.7 정도로 투명도를 지정해 줄게요. 그럼 이제 살짝 흐려졌죠? 버튼에다가 적용할 CSS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좋잖아요. 지금은 포인터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지금 클릭을 계속 하고 있지만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설정해 줄 겁니다. 버튼 똑같이 쓰는데 여기다가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점점이를 하나 쳐줄 거예요. 점점이를 하나 쳐준 다음에 액티브라는 단어를 쳐줍니다. 이 액티브가 뭔 소리냐?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따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CSS가 일반적인 CSS고 만약에 버튼을 클릭했다면 여기 안에 있는 CSS로 바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눌렀을 때 이렇게 작아지고 그림자가 사라지죠? 이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트랜지션이라는 애니메이션 지정용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all하고 0.5s라고 해줄게요. all은 그냥 모든 애니메이션을 이란 뜻이고 0.5s는 0.5초간 실행해라. 그러니까 어떤 변환이든 간에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좀 뭐하죠? 어떤 변환이든 간에 0.5초만큼 걸려서 실행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도 있잖아요. 위치를 마이너스 50%씩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0.5초만큼 지연을 해라 라는 명령어 뒤에다가 트랜스폼을 넣게 되면은 이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0.5초를 걸려서 이동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따로 넣었기 때문에 얘는 0.5초만큼 걸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0.5초씩 걸려서 이걸 해라 라고 먼저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트랜스폼이에요. 이번에는 트랜스폼이에요.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소의 사이즈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도 0부터 1까지 수치가 있는데요. 0.9로 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0.5초를 걸려서 얘의 크기를 0.9로 줄인 거예요. 누르면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근데 다 작아지기 전에 제가 클릭을 뗐어요.
그러면은 별로 안 작아지다가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액티브라는 거는 딱 제가 클릭을 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클릭을 떼는 순간 다시 이 기본 CSS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본 CSS로 돌아오는 거고요. 이 박스 섀도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부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요소의 사이즈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섀도우에 따로 뭔가 지정을 안 해줘도 버튼이 작아지면은 그림자도 같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림자를 없애고 싶어요. 이 완성본 보시면은 그림자도 같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림자도 별도로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똑같이 박스 섀도우를 씁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0픽셀, 0픽셀, 0픽셀로 할 거예요. 영픽셀 이렇게까지만 쓰면은 누를 때 그림자가 같이 작아집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러면은 버튼의 애니메이션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듯해졌죠. 그리고 추가로 뭘 또 하자면은 이 버튼에다가 각각 아이디를 적용을 해줄 거예요. 아이디는 클래스와 다르게 하나씩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제가 이미 이 40번째에 있는 div 태그에 적용을 했지만 다른 태그에도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디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제가 이 첫 번째 버튼의 아이디를 on이라고 했다면은 on이란다. 이 첫 번째 버튼의 아이디를 핑크라고 했다면은 요 두 번째 버튼의 아이디는 핑크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버튼의 아이디를 블루라고 지정을 할게요. 아이디에다가 CS를 지정하려면은 클래스는 점이었죠? 아이디는 샵입니다. 샵 핑크. 컬러 블랙. 이거는 글씨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도 이미 컬러가 블랙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리 알아서 지정을 해두면 더 좋다. 좀 더 엄밀하다. 그래서 이 핑크 버튼도 이미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은 따로 또 설정을 해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이미 버튼 색깔도 화이트지만. 그리고 블루 버튼을 컬러, 그러니까 글씨 컬러를 화이트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반대로 블랙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블루 버튼은 까매졌어요. 어느 정도 구실이 보이죠?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